뾰로로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정말 더웠습니다. 정말 폭염 아주 오는 시기가 빨라진다는데요.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지난 금요일 이 대선 후보 TV 토론 중계 관계로 오랜만에 또 인사드리네요. 바로 출연자 소개 올리죠. 자, 백다희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사반 덕분에 우리 부부 대화가 늘었습니다 하신 권정화, 송명규 부부님. 자, 제주도 공연장인데요. 커플끼리 아주 똑같이 앞좌석 등받이에 발을 천생연분이다 하신 이요섭님. 자, 충북 제천행 시외 버스입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일까요? 신발까지 신고 종 내려 하신 임성택님. 자, 아산시 외암 민속촌입니다. 참새 한 마리가 친구인지 가족인지 모를 죽은 참새 주변을 떠나지 못한 채 땡땡 저렇게 울고 있어요. 가슴 아픕니다 하신 김나연님. 아유, 참. 자, 오늘 저희 부부 결혼 32주년 기념일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하신 임정훈, 김경옥 부부님. 댈러스의 윤미숙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 750.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가보죠.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입니다. 자, 저희가 지난 4월 16일 전해드렸던 경호업체 직원의 성범죄 사건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직원이 대표의 아내를 성폭행하고 도주했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당시 피해자, 그 아내분 얘기 먼저 듣고 오시죠. 제가 젖병을 세척하러 나왔던 거였는데 발소리가 들렸는지 따라 나와서 얘기 좀 하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싫다고 그러니까 저를 화장실에 끌고 들어가더라고요. 손을 붙잡고 끌고 들어가서 때리면서 바지를 내리고. 자, 이 사건은 지난 4월 12일 밤이었습니다. 이 성범죄 사건 특성상 피해자 증언이 중요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한 경호업체의 대표의 아내는 남편의 부하 직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했습니다. 제작진은 경찰과도 접촉했습니다. 그 직원은 곧바로 입건됐고 수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자, 피해자의 구체적인 증언, 경찰의 수사 확인. 저희는 사건 발생 나흘 뒤인 4월 16일 방금 보신 그 방송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당일 그때 당시 저희가 전해드렸던 내용부터 정리해보고 가죠. 네, 당시 경호업체 대표와 아내의 주장에 따르면 20대 남성은 지난 3월 중순부터 해당 경호업체에서 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함께 일한 지 한 달이 채 안 됐을 때도 이제 직원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가 있었고 대표는 이게 심각하다고 판단해서 4월 9일에 퇴사 통보를 했는데요. 하지만 퇴사 후에 숙소를 나가면 당장 갈 곳이 없다고 해서 대표는 며칠 동안만 지내라고 방 한 칸을 내줬고 4월 12일에는 직원들과 술자리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남편이었던 대표가 당시에 술을 사러 나간 사이에 아내는 아기 젖병을 씻으러 부엌에 있었고 다른 여직원과 문제의 직원은 방에 있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직원이 화장실에 간다면서 밖으로 나와서는 대표 아내에게 이야기 좀 하자면서 화장실로 끌고 가려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대표 아내가 거부를 하자 주먹으로 폭행을 했고 이후 직원은 대표 아내를 화장실로 끌고 가서 유사 강간을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목격자인 여직원은 남자 직원이 계속 안아서 밖으로 나와서 화장실 문을 여니까 남직원이 바지를 벗고 있었고 여직원을 보자마자 놀라서 달아났는데 이 직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저희가 방송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진짜 나쁜 건 저 대표다, 나도 피해자라는 제보가 여기저기서 들어왔습니다. 저희도 추가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표는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아내분 유산하셨어요? 네, 하려고 했습니다. 쌍둥이였다고 얘기해서 집이 두 개였는데 왜냐면 초기 질성 때 폭행을 당해서 그렇게 강간을 당하면 당연히 없어지죠. 그래서 이거 살인 혐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유사강간건 관련해서 경찰서에서 연락 온 거나 뭐 진행 상황 들으신 건 없으세요? 아니 그런 건 없어요. 사수사대에서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DNA가 무조건 나올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DNA가 나오면 구속 기소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들으신 것처럼 내 아내는 명백한 성폭력 피해자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제가 직접 그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그 아내분과 제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그 직원이 엄벌을 받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석연찮은 대목들이 여전히 많았습니다. 저희는 계속 취재를 이어가는 중이었습니다. 결국 이 경호업체 대표 주장에 허점들을 하나씩 확인하던 중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지난 24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이 사건의 이면을 방송했습니다. 모든 건 앞서 보셨던 그 대표가 꾸며낸 일이었다는 거였습니다. 저희가 확인 중이던 내용과도 대부분 일치했습니다. 특히 성폭행 피해자였던 이 아내는 오랜 가정폭력의 희생자로 남편인 대표의 협박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당시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였던 그 여직원도 이 대표의 오랜 폭행과 광압에 못 이겨 거짓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자, 결국 저희가 이 사건을 방송했던 유일한 이유, 이 아내에 대한 직원의 성폭력 사건은 현재로선 이 대표란 자의 거짓 각본에 따라 연출된 상황인 걸로 파악이 됩니다. 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피해자와 목격자의 일관된 증언이 있었고 초기 경찰 수사도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됐지만 결과적으로 저희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해드린 셈이 됐습니다. 조만간 추가 취재한 내용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더 꼼꼼한 취재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서요. 우리 사반 가족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서 사과드립니다. 예, 자, 다음 내용 이어갑니다. 자, 우린 다 봤답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식당에서 나오는 남성, 길에 놓인 쓰레기를 발로 퍽 차고요. 한 번 더 퍽 찹니다. 그러다 퍽 차고 휘청이기도 하는데요. 자, 그러다 가게 입간판을 주먹으로 퍽 치는 거 보셨죠? 자, 잠시 뒤에 모인 남성들. 그런데 저 두 사람 가게 앞에서 노상방해. 자, 이후에도 아무렇지 않게 계속 떠들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뜨내기 취객인 줄 알았더니 그 정체가 놀라웠습니다. 취객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요. 어제 새벽에 찍힌 겁니다. 지금 환하게 보여서 낮 시간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CCTV가 이제 성능이 좋아서 저렇게 찍힌 것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보자분은 전북 전주시에서 한식 음식점을 하는 그런 사장님입니다. 한식 주점인데 가게 맞은편에 일본식 주점이 있고요. 지금 저렇게 낭동을 부리고 있는 사람은 제보자의 가게 맞은편에 있다는 그 일본식 주점의 직원들인 겁니다. 한 사람이 입간판을 부쉈고요. 나머지 두 명은 또 그 노상방뇨까지 했던 겁니다. 이 난리가 난 뒤에 그 다음날 이 제보자분이 CCTV를 확인을 하고 이웃가게 사장님에게 찾아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모르는 일인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결국에 CCTV가 다 찍혀 있으니까 예. 직원들이 그날 안 좋은 일이 있어서 홧김에 그런 것이다. 입간판을 부쉈다라면서 일단 저 똑같은 걸로 사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이거 앞가게에서 뭐 견제하는 건가요? 자, 평소 앞가게하고 잘 인사도 하고 웃고 지내는 사이라고 합니다. 대화됐던 사이라고 하는데 이날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뭐 지금 노상방뇨도 하고 뭐 손괴하는 모습까지 보이는 거거든요. 일단은 제작진이 좀 확인해 보니까 당시 회식을 했다고 하고요. 술 마시고 홧김에 하는 행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귀가하기 위해서 택시를 기다리다가 소변이 마려워서 노상방뇨를 한 거지 아기를 갖고 한 행동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뭐 아기를 갖고 안 갖고 노상방뇨 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수차례 사과도 드렸고 가게 앞 청소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갈까요? 자, 손이 가요, 손이 갑니다. 자,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주변을 힐끔 살피는 남성. 자, 건조기 전선을 저렇게 잡고 영차. 자, 이내 뒷주머니에서 연장 꺼내서 싹둑 그걸 자르는데요. 자, 1분 뒤에 저렇게 갔다가 1분 뒤에 다시 나타난 남성. 또 탐색 중입니다. 자, 그럴 때 바로 청소기가 눈에 들어오죠. 또 전선을 집어들고 자르려다가 스톱! 나가는 척! 사람이 지나가니까 딴짓하다가 갔네 싶더니 다시 와가지고 전선을 뚝 자르고 주렁주렁 들고 갑니다. 소고기 사 먹어야지. 자, 아이고 교수님. 네,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했네요. 지난 18일 새벽 4시 반쯤에 제보자가 운영하는 노원구 한 미용실에서 있던 일이에요. 근데 저 중년의 남성이 와가지고 건조기에서 전선을
빼가지고 미리 준비한 공구를 잘랐고요. 조금 있다가는 또 청소기 전선을 빼서 똑같이 잘랐어요. 그래서 여기서 피해 금액만 저 수리 비용이 2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근데 저거를 뭐 팔 수는 없을 것 같고 제보자께서 하시는 말씀이 전선이 필요했나라고 하시는데 글쎄요. 저는 또 전선이 필요했었을까라는 의문도 들고요. 어쨌든 뭐 이런 뭐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동네에 와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걸 봐서 동네 주민인 것 같은데 그것도 아직은 파악이 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저 사람이 누군지도 아직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하나뿐인 혈육인데 점점점.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이 필요하시다면서 보내주신 사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저희 가족은 어렸을 때 다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왔는데요. 전 미국에서 결혼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고 제 남동생은 20년 전에 대학교 진학을 위해서 한국으로 돌아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7년 전에 동생이 부모님께 용돈이라면서 2천만 원을 보냈어요. 당시 부모님은 지병으로 병원을 다니고 계셔서 병원비나 간병은 모두 저와 남편이 맡아서 하고 있었는데요. 부모님은 저희에게 너희가 우리 때문에 쓴 돈이 많으니까 이 돈은 너희가 쓰라고 주셨습니다. 저희는 그 돈을 받아서 부모님 차도 새로 바꿔드리고 병원비와 생활비로 사용을 했는데요. 그로부터 몇 년 후에 부모님께서 모두 돌아가시고 나서 동생을 보러 한국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저한테 그때 부모님 드렸던 돈을 달라면서 엄마 아빠 드렸지 내가 누나 줬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동생한테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그리고 그동안 부모님 모시고 살면서 얼마나 돈을 썼는지 등 한참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동생은 영 기분 나쁜 티를 내더니 그날 이후로 저의 모든 연락을 받지 않고 있어요. 그렇게 동생과 의절한 지가 2년이 넘었는데요. 그래도 하나뿐인 혈육인데 이렇게 지내야 하나 속상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지금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서 OX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동생입니다. 상희 누나가 키우는 개 이름이 혹시 2천만 원이야? 내 돈으로 부모님 차 바꿔드린 거 그거 어차피 누나가 탈 거잖아. 아 그럼 뭐야 이거? 내가 누나한테 차 사준 꼴이잖아. 누나랑 매형 고생한 건 알겠는데 이거랑은 별개야. 긴 말 할 것 없어. 그 돈 2천만 원 내놔. 중고차 팔아서라도 내놔 동그라미. 그렇습니다. 자, 다음 사연자 누나예요. 뭐? 지훈이 이 녀석 정말 야 나야 자식이니 그러려니 하지만 장인 장모 모시느라 쎄 빠진 매형한테 미안하지도 않니 너? 엄마 아빠 간병은 흙 퍼서 한 줄 알아? 그럼 넌 뭐 했는데? 그 잘난 외아들님은 돈 달랑 2천만 원 보낸 거 말고 뭐 했는데? 야 내가 딱 막 봐줘서 절반이라도 너 줄까 했는데 너 하는 꼬라지 보니까 절대 못 주겠다. 안 좋아 X. 그렇습니다. 양 변호사님. 글쎄 이걸 뭐 첨언을 드릴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동생이 어떤 일로 오해한 부분이 있다라면 그래도 이제 사연자분이 워낙 안타까워하시니까 좀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다. 혹시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 혹시 2천만 원을 우리가 유용한 걸로 혹시 누가 다른 사람이 그런 어떤 뭐 좀 이 갈등을 부추긴 건 아닌지 확인할 필요 있어 보이는데 그게 아닌 한에야 어르신들을 돌본다는 게 훨씬 더 힘든 일이죠. 몇 년간을.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남동생이 진짜 이상하게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있는지 한 번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양 변호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를 그 교수님, 저희도 이제 이 사연자분께 진짜 뭘 더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다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거는 좀 누가 봐도 동생의 주장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이 제보하신 분께서, 사연자 분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부모님을 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은 20년 전에 한국으로 왔다 그러니까 뭐 20년 동안 부모님한테 한 거가 뭐 별로 없는 거죠. 2천만 원이요. 예, 아프시고 생활비에 병원비까지 내면 2천만 원은 진짜 몇 달이면 다 쓸 수도 있어요. 게다가 미국은 병원비 뭐 다 너무 비쌀 수도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고 이미 20년 전에 한국으로 오면서 좀 남남이 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누나께서 동생이라서 너무 애정이 있으셔서 그런 것 같은데 기회가 있으실 때 따뜻하게 다시 한번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시고 그래도 못 받아들이시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박 변호사님. 그렇죠. 이제 누나 매형이 이제 어머니 모신 거 아니겠습니까? 고맙다고 해도 모자란 마당에 그 2천만 좀 달라고 하고 그것 때문에 연락 끊은 건지 일단은
겉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이니까요. 이제 문제가 되는데 조금 더 확인은 필요할 것 같아요. 정말 그것 때문에 뭔가 연락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납득할 수 있는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그거는 확인하되 만약 그것 때문이라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2천만 원 때문에 끊고 싶다는 그런 거기 때문에 2천만 원 또 그러고 이걸 뭐 이렇게 가져간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 모신다고 쓴 돈인데 그리고 더 썼다면 더 썼지 적게 쓰지 않았을 건데 그런 걸 봤을 때는 좀 더 설득해봐 안 되면 연락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부모님을 모신 누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조금 많이 서운하실 것 같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당시 그 2천만 원을 받아서 쓸 때 동생분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썼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사연자 마음처럼 그냥 저는 더 좀 오해를 풀어보기 위해서 노력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댓글도 보겠습니다. 김인수님, 세상에 저런 동생이 있나요? 라고 하셨고요. 박희영님은 그렇게 불만이 많으면 본인이 부모님 모셨어야지 라고 하셨습니다. 전혜린님은 누나나 매형한테 고마워해야죠. 이런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 많은 제보 사연 보내주십시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첫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지난 6일 경북 경주의 한 도로, 진돗개 한 마리가 길을 건넙니다. 이를 보고 멈춰선 차에서 한 여성이 내리고 이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더니 개가 있는 쪽으로 향하는데요. 그런데 잠시 후 진돗개에게 물린 여성이 뒤로 쓰러지며 넘어지고 맙니다. 옆에 있던 할머니와 성인 남성이 개를 떼어내려고 안간 힘을 써보지만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결국 이 사고로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다는 여성.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지난 6일 퇴근길 직장 앞에서 보신 것처럼 개물림 사고를 당했다는 제보입니다. 자, 오며 가며 자주 마주치고 평소 간식도 준 적이 있는 그 개한테 물리셨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본 영상이 있는 그 근처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는 30대 여성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6일이었고요. 이 개 진돗개 한 마리가 혼자서 막 돌아다니는 걸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에 이전에도 저 진돗개가 혼자 돌아다니는 모습을 자주 봤었고 본인도 반려견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간식도 주고 뭐 영양제도 줬고 덕분에 개 이름까지 알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었던 날은 지금 보신 것처럼 또 개가 혼자 돌아다니고 있고 저 할머니가 그 개를 뒤쫓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신랑 차를 타고 퇴근하려던 길이었는데 차 잠깐 세워봐라 그래서 도와주려고 내려서 개 이름을 불러서 쫓아갔는데 갑자기 정말 살기를 띤 눈으로 이 제보자분을 공격을 시작해서 허벅지와 팔, 등을 심하게 물린 겁니다. 저희가 이제 이게 너무 참혹한 상처라서 흑백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진도라 하면서 평소에 간식도 몇 번 준 적이 있는 개였기 때문에 무슨 일인가 싶어서 차에서 잠깐 내렸답니다. 근데 그 순간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자,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집 나간 거 지금 혼자 돌아다니는 거 되게 많이 봤어요. 저 아이고 쟤도 집 나갔네 이러고 있었는데 그날도 퇴근길에 차에서 강아지 돌아가지고 가가지고 할머니가 또 쫓아다니길래 할머니 되게 왜소하시거든요. 할머니한테 그 차에 내려가 할머니 또 집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강아지 불러달래서 하게 불렀는데 갑자기 달려들었어요. 그 상황에서 나 이러다 죽겠구나 그 생각이 안 들었어요. 원래는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몸이 안 움직이는 거야. 얼음이 돼버려가지고. 자, 이 할머니가 개가 또 집을 나갔어. 개 좀 불러줘. 막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할머니가 그런 요청을 하니까 네. 진도라 했던 거죠. 그렇죠. 뭐 만진 것도 아니고 이름만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워낙 그 사이에도 예전에도 간식도 주고 이랬던 개니까 뭐 이런 거랑은 상상도 못 하시고 정말 좋은 마음만 있으셨던 거죠. 그런데 이름을 불렀을 뿐인데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으르렁하면서 막 살기 어린 눈으로 와서 허벅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놀라가지고 뒷걸음질을 치니까 또 팔을 물었어요. 차에 있던 예비신랑이 너무 놀라가지고 차에서 나오고 할머니도 그 개랑 뛰어놀려고 노력을 하셨는데도 얘가 떨어지지 않고 한동안 막 물려고 굉장히 막 다가오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러다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두려우셨다고 하고요. 도망가려고 그런데도 몸이 움직이지 않아서 도저히 도망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만 보면은 뭐 빨리 끝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병원에 갔더니 너무 놀라면서 왜냐하면 피가 멈추질 않았고 상처도 너무 커서 의료진들도 놀랄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제보자께서 다음날 출근을 해야 한다고 통원 치료를 받으시려고 했다는데 결국 그걸 만류한 게 의료진이었다고요. 네,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입원해야 되는데 무슨 출근을 하느냐 얘기를 했다고 하고 일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제보자가 왼손잡이입니다. 왼팔 그리고 허벅지, 왼쪽 허벅지 주로 공격을 받았다고 하고요. 특히 지금 나오고 있는데 왼쪽 팔 뒷부분이 근육이 파열된 정도로 많이 물렸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허벅지하고 왼쪽 팔을 쓰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전치 3주 진단을 지금 받았는데 왼쪽을 못 쓰다 보니까 커피 같은 것도 한 손으로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지금 결혼식을 가을쯤에 하려고 하고 있는 예비 신랑 얘기를 했었는데 문제는 무기한으로 결혼식 연기를 한 상황이고 흉터가 있기 때문에 흉터 치료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올가을에 결혼식을 예정해 두었던 예비 신부입니다. 지금 드레스도 못 입게 생겼어요. 무기한 연기입니다, 결혼식. 자, 이렇게 저희가 봐도 심각한 상처. 자, 그런데 말이죠. 견주 측 반응은 좀 달랐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뼈라도 부러졌어요. 자, 제보자가 입원했을 당시 제보자의 어머니와 견주 아들이 대화를 나누다 방금 보신 그 얘기가 나왔다는 건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물리는 상황에서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도 박기도 했으니까 전체 CT를 찍어야 되는데 여긴 없으니까 서울 큰 병원 가서 찍을 거다 얘기를 했더니 너무 과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경자들이 뼈라도 부러졌냐 그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냐 이렇게 나오니까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입원했을 때도 강아지 혹시 감염물 주사랑 예방접종 맞은 기록이 있으면은 보내달라 했는데 그거를 읽고도 싶더라고요. 이 가이다 쪽에서 심각성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영상도 보여주고 이제 사진도 보여주고 했는데 자, 이겁니다. 전신 CT를 좀 찍어봐야 되겠다. 그랬더니 견주 측에서 아니 너무 과하신 거 아니에요? 무슨 뭐 뼈라도 부러지신 거예요? 이랬다는 거죠. 네, 제보자에 따르면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나왔을 때 그 할머니 아들로부터 치료비를 다 드릴 테니까 치료를 잘 받으셔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후 제보자가 입원을 했고 이 어머니가 급하게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이 딸의 상태를 보고는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그 견주 아들이랑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제보자 어머니는 여기는 전신 CT를 찍는 게 없으니까 서울의 큰 병원에 가서 찍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너무 과하신 거 아니냐, 뼈라도 부러졌냐, 뭐 의사가 그렇게 하라고 했냐 이렇게 나와서 너무 화가 났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입원 당시 제보자 예비 신랑이 병원에서 관경병 예방접종 확인서를 달라고 하니까 부탁드린다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관경병. 네, 근데 아직도 지금 연락이 없는 상태고요. 이에 대해 제보자는 아마도 가해견주 측에서는 입원 치료비 정도만 주면 되는 좀 가벼운 타박상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통원 치료도 받아야 하고 흉터 치료도 남아있고 현재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는 등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양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글쎄요. 지금 영상이랑 사진을 보고도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한다는 게 이해가 잘 안 가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 처음에는 치료 비용을 다 제공을 하겠다고 했다가 조금씩 말이 달라지니까 불안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보자분도 이걸 고소를 할지 아니면 먼저 좀 기다렸다가 할지 어쨌든 지금 뭐 다른 지역에 있다라고 해서 또 연락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 모양입니다. 문제는요. 이런 얘기로 제보자분이 하세요. 1년 반 정도 전에도 한 손님이 그 제보자분이 일하는 카페에 강아지를 안고 들어오려고 했대요. 그래서 여기 강아지는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안고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라 지금 자기 개가 바깥에서 다른 개한테 물려가지고 이 견주를 찾았는데 견주가 안 보여서 메모를 좀 남기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인 즉슨 이전에도 이 지금 진돗개가 좀 사고를 쳤던 그런 경력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제보자분도 여러 차례 혼자 막 돌아다니는 것도 봤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런 정도면 견주에게도 과실이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이거는 자칫 뭐 이렇게 좀 피해 배상을 해주는 걸 넘어서서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신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피해자분의 피해를 배상해 주시는 게 본인에게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제보자께서는 유기견 봉사활동을 가셨다가 입양한 반려견을 무려 7년 동안 키우고 계셨대요. 자, 그런데 이 개 물림 사건 이후에 그렇게 예뻐하던 내 반려견도 이제는 마주하기가 힘들 정도로 마음에 큰 상처를 받으셨답니다. 자, 얘기 더 들어보시죠.
강아지가 바로 직장 1분 앞에 살아요. 출근할 때도 무섭고 퇴근할 때도 무섭고 정신과에서 먹는 약을 주셨어요. 네, 그거 먹고도 어떻게든 버티고 있긴 하거든요, 지금. 예, 저는 계속 이제 정신과도 다녀야 하고 통원치료도 다녀야 하고 의사 선생님이 흉터 좀 많이 심하게 남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강아지를 엄청 좋아했어요. 너무 좋아했는데 이제 저도 모르게 이제 지나가 강아지 보고 저도 도망가고 있더라고요. 고민이 많이 되긴 했어요. 저도 강아지 키우는 입장이니까. 어른이 저도 물렸는데 이 정도인데 애라도 물렸으면 세상은 그래도 끔찍하잖아요. 자, 교수님, 저는 이 제보자께서 이제 결혼식을 무기한 연기했다는 거, 네. 그게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아니, 이제 이게 낫더라도 흉이 질 텐데 네. 드레스를 어떻게 입어요? 그러니까 이제 몸과 마음이 다 아프신 상황이죠. 지금 얘기하신 얘기 들어보면은 특정 공포증이라고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개포비아, 그러니까 개공포증이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만 보면 정말로 막 이렇게 얼어붙고 무섭고 지금 불면증에 불안증에 뭐 식이상의 어려움까지 있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는데 이 개공포증도 상당히 오래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키우던 개까지도 지금 못 키우겠다라는 상황이시고 일상생활도 어려워서 결혼식도 무기한 연장, 그러니까 그 미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개가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동네의 개를 또 마주칠까봐 극심한 불안 상태에 있다고 해요. 뭐 당연한 상황 같습니다. 근데 이거 본인의 이 아픔도 있지만 동네 사람들, 특히 어린애들이 이런 거 겪었으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도 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보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예, 뭐 빨리 쾌차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정리합니다.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서울의 한 신축 대단지 아파트의 조합장이 독단적으로 거대 조경석을 설치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조합원의 동의도 없이 멀쩡한 조경을 밀고 아파트 이름이 적힌 조경석 설치를 강행했다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가 한참 뜨거운 이 와중에도 지난 주말에 이거 엄청 장난 아니었습니다. 지난 24일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서울 신축 아파트의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인데 좀 전에 보신 그 사진 잠깐 보셨지 않습니까? 뭐냐면 여기가 3,000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랍니다. 그런데 단지 앞에 저 돌이 조경석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죠. 원래 멀쩡하게 조경이 잘 돼 있었대요. 올해 1월부터 입주를 시작했었고 그런데 갑자기 그걸 갈아엎고 나서 사람 키보다 훨씬 큰 저 그 크기가요. 가로 3.5m, 세로 2.5m에 높이도 2.5m. 뭐 사람 키 정도가 아닌 겁니다. 저 얼룩덜룩한 바위가 갑자기 콱 놓이면서 거기에 아파트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저희 쪽으로도 저 해당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많은 제보를 주셨습니다. 그 반응이 어땠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쌍팔년도 스타일. 자,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그 조합장이고 그 이해할 사람들은 절대로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요. 항상 저희한테 뭐 어떠한 동의도 없고 말도 없었고 문자를 보낸 것도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저기에 조경석이 떡하니 들어오니까 저희는 좀 기가 막히죠. 촌스럽고 아니 그 돌 자체도 촌스럽고 글자 자체도 그렇고 글자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것도 촌스럽고 이게 왼쪽으로 읽어야 돼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게 있고요. 그냥 가로로 읽는 게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놨어요. 마구잡이로. 지금 상황에 저런 돌을 박는 아파트가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 지금 새로 지은 아파트에 저런 돌을 저런 돌을 박는 거 저는 못 봤거든요. 제가. 확실히 이 글씨체가 요즘 스타일은 아니네요. 네, 제보자는 이 아파트의 조합원인데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 아파트 단지 앞에 보신 커다란 이 돌을 설치하는 공사가 진행이 됐었다고 합니다. 오래된 아파트도 아니고 신축 아파트에 이런 돌을 설치하는 건 처음 봤다면서 좀 돌 자체도 촌스럽다 이런 의견을 전했는데요. 다른 입주민들의 의견도 확인을 해보면 입주민 커뮤니티에서는 집행과정 설명하고 당장 철거해라. 비석 세운 분들 업무정지 처분 좀 해주세요. 이런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조합원 단체 채팅방에서도요. 저런 거 옛날 아파트에선 하는 거 아니냐. 무슨 80년대식 아파트냐.
저 돌은 정말 쓸데가 없다. 왜 자꾸 조합 돈으로 헛짓거리를 하는 거냐 이런 비판 의견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파트에는 조경석 3개가 설치돼 있답니다, 현재.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게 더 문제입니다. 네, 너무 놀라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너무 커 보이고 너무 많아 보이는데 해당 아파트의 용역 제안서에는 자연석 조경 시설물 제작 및 설치하고 30개 이상이라고 써 있대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총 예상도 부가세 포함 22억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런 돌이 지금 27개가 더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당 6천만 원 이상의 돌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입주민들 단체 채팅방에는 무슨 말이 돌고 있냐면 저 조경석이 지하 주차장에 설치될 거다. 라는 지금 소문도 있다라는 거예요. 주차장이에요? 네, 사실 지상에도 어디 자리가 있나 싶고 지하에도 이걸 어떻게 설치하나 싶고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뭐 그런 말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실제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다면 붕괴 위험도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관할 구청에 아파트 설계도를 보여달라 그러고 요청을 했는데 또 여기서는 구청에서는 이거는 건설업계의 영업 비밀이다 그러고 보여줄 수는 없다라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지하 주차장은 아무래도 뭐 이 밑에가 비어 있으니까 그 위에 저런 무거운 돌이 뭐 있으면은 아무래도 좀 뭐 집안이 약해지거나 뭐 장마 때나 그러면은 무너질 위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저희가 오늘 방송을 준비하던 중에 놀라운 또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당연히 조경팀이 에서 붙을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조경팀이 다른 곳에서 한 거예요. 그거에 관련해서 다른 입주민이 이 로드뷰를 한번 보셨나 봐요. 근데 2019년도 로드뷰를 봤을 때 저희 있는 그 조경석과 너무 비슷한 돌이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에 6천만 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6년간 방치되어 있던 돌에다가 만 적어서 설치한 것 같은. 자, 일단 이 뭐 제보자분의 주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또 이 돌을 깎아내거나 하면 뭐 좀 다듬어질 수는 있는 부분이니까. 네. 자, 그런데 그 박 변호사님, 이 네. 해당 아파트가 지금 일군 브랜드 아파트거든요. 매우 특히나 이 아파트를 조경해주는 업체가 우리 되게 유명한 그 테마파크를 이렇게 설계하는 그 조경팀이 해주는 걸로 되게 유명한 아파트인데 이건 조금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도 있네요. 그렇죠. 이 부분이죠. 그 업체 유명한 업체인데 그 업체의 2019년도 그 로드뷰를 검색해 보니까 그때 그 업체에 있던 돌이 일로 온 게 아니냐. 6년 만에 6천만 원 주고. 그리고 그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닮았다면 닮았고 또 깎을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또 다른 주민의 주장에 따르면 그 장소를 좀 가봐서 확인을 해봤는데 2025년 3월까지는 그 업체에 그 돌이 보였대요. 보였는데 지금은 없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돌을 갖고 와서 이 아파트에 설치한 거 아니냐. 6천만 원 받고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일단 그 건설사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는 것이고, 예, 아무튼 그 조경석이 다른 곳입니다. 아파트 조경을 담당한 업체 주소를 검색해서 로드뷰를 확인해봤더니 마침 또 저렇게 비슷한 게 있더라. 그래서 이런 의혹을 제기하신 건데, 자, 그 교수님. 네. 보통 이 조경석이 이번에 특히 논란이 된 것이 제가 이제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같은 걸 봤더니 보통 어떻게 돈을 이렇게 좀 빼먹는데 시쳇말로 빼먹는 데는 이 조경석이 1등이다. 가장 많이 활용된다는 거예요. 왜냐? 정가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어떤 세간의 눈초리 때문인지 이 조합원들이 대단히 분노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낸 돈으로 우리 아파트 단지에 저 조경석이 선 거잖아요. 누가 그냥 공짜로 준 게 아니잖아요. 지금 22억을 지불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조합원들이 더 화가 나는 이유는 원래는 29일에 조경석 업체 계약건을 논의하는 대의원 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회의도 열기 전에 저번 주 금요일 날 그냥 아파트 단지에 조경석이 설치돼 버린 겁니다. 근데 조합원들한테 어떤 동의, 안내 이런 절차가
바가 없었고 그냥 조합장이 독단적으로 그냥 강행했다라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제 너무 질문이 많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조합 사무실에서는 어떤 것도 친절하게 안내해주지 않고 뭐 동의 절차는 여전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이 상황이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침 오늘 조합장이 입장을 내놨다고요? 네, 설명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거는요. 먼저 샘플로 미리 만들어서 설치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의원 회의에서 의결을 하기 전에 3개 정도 샘플을 보면 이거를 설치할지 말지에 대해서 참고 자료가 될 거라는 제안이 있었기 때문인 거고 만약에 의결이 되지 않으면 이 설치 비용 같은 거 받지 않고 전부 돌려주고 원상복구까지 하기로 한 조건으로 진행한다. 아직은 용역 계약도 체결 안 했고 비용도 지불한 게 아니다에 몇몇 조합원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외부에 이걸 악의적으로 제보한 거다. 이런 주장인 겁니다. 근데 조합원들 얘기는 또 달라요. 조합원들은 지금 대의원 회의가 거의 조합장의 거수기 노릇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 얘기를 듣고 믿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입장인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조합장을 좀 아예 그 자리에서 쫓으려고 해도 그 입주민들이 저걸 또 쫓아내려면 정족수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또 호소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 그 박 변호사님, 네. 제가 진짜 이 전문가들한테도 좀 물어봤는데 보통 요즘 뭐 새 아파트에도 조경석을 깔죠. 자, 그런데 예. 밝은 색 그리고 보통 좀 디자인이 세련된 조경석을 많이 한대요. 자, 그런데 이거는 약간 산에서 막 캐온 듯한. 저거는 좀 많이 그렇죠. 지금 나오고 있는 돌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조경석의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강개토 대항비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옛날 거잖아요. 예.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고인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겁니다. 제대로 된 어떤 세공을 했다든지 이러면 조금 덜할 것 같은데 그런 거 뭐 저게 예술적으로 가치가 있다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세련된 느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자,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한 남성이 침대 위 베개를 거실로 휙 내던집니다. 여성은 그저 바라만 보는데요. 그날 이후 남편은 안방, 아내는 거실에서 생활했습니다. 과연 이 부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오늘은 30년 결혼 생활이 야속하다는 사방 가족분의 제보인데요. 자, 양 변호사님.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한 지 30년 된 60대 주부가 이 제보를 주신 건데요. 신혼 초에 남편이 사업이 망하는 바람에 그 이후로 일용직을 전제하는 그런 상황이 됐답니다. 신용 불량까지 겹치는 바람에 어찌어찌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두 딸을 둘째업고 시장에 나가서 제보자분도 노점 생활을 했었고요. 조그만 가게를 열기도 했었지만 결국 그것도 잘 안 돼서 생활비를 얻으려고 대출까지 받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로 가슴이 아픈 부분은 뭐냐면 예. 이 두 딸이 미술에 재능이 있었는데 그걸 뒷받침을 못 해줬다라고 아이고. 합니다. 큰 딸은 미술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등록금도 어렵고 재료비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둘째 딸은 또 학원비까지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결국엔 큰 딸이 이제 자퇴하고 생활전선에 그냥 바로 취업전선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제보자한테는 늘 이 큰딸 아픈 손가락. 자, 그런데 또 네, 그럼 1년 전에 큰딸이 남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지인이 좀 좋은 투자처가 있다. 이 딸 결혼시켜야 되지 않겠냐면서 조금 제안을 하나 해왔는데요. 결혼 비용. 네, 제보자는 먼저 남편한테 상의하긴 했지만 남편은 좀 딸일인데도 시큰둥하게 반응을 보이면서 우리도 힘든데 무슨 결혼 자금이냐 이렇게 좀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결국 제보자는 나라도 챙겨야지 이런 마음으로 지인을 믿고 투자를 했는데요. 하지만 업체 측은 투자금을 더 넣어야 된다 이렇게 유도를 시작을 했고 제보자는 급하게 대출까지 받아서 무려 1,000만 원을 사기를 당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1,000만 원 사기. 안 그래도 어려운데. 네. 이 투자를 권했던 지인이 그리고 또 일이 터지자마자 연락이 두절됐어요.
너무 마음고생을 많이 하시다가 아 이제 이건 가족한테 얘기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남편이 퇴근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 집 앞 벤치에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일을 털어놓은 다음에 정말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나 그랬더니 사기당했어. 네, 이렇게 됐다. 그랬더니 이제 남편이 그래도 좀 이해를 해줄 거를 기대했을 것 같아요. 여자인 제가 느꼈을 때. 예. 그런데 이해해주기는커녕 듣자마자 남편이 너무너무 싸늘하게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급기야 욕까지 퍼부었습니다. 그래도 제보자를 쓰레기 보듯이 이렇게 막 보다가 집으로 들어가 버렸더래요. 그리고 집에서 만난 남편은 어떻게까지 했냐면요. 안방 침대에 있던 아내의 베개를 거실로 던져버렸어요. 그 후에 안방에서 남편이 자고 제보자는 거실에서 자는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아유, 참. 자, 1년 넘게 그렇게 아내를 그렇게 대했는데 얼마 전에 문제가 이제 발생했어요. 그 사기 사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계속 살았던 것 같아요. 이 아내는 그걸 갚기 위해서 투잡, 쓰리잡, 뭐 밤에도 일을 하고 또 변호사 만나봤는데 돌려받기는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문제가 터졌습니다. 예. 시어머니하고 이 가족들 모셔놓고 밥을 차려주고 뭘 하는 과정에 갑자기 남편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면서 급기야는 이 아내 제보자 얘기를 합니다. 생신날이었는데요. 아내가 돈 사고를 쳐가지고 죽고 싶다라고 소리를 쳐버립니다. 아, 그러니까 시가 식구들 모인 생일 자리에서 뭐 잔치날 이 여편네가 사고 네. 쳐가지고 내가 죽고 싶다 뭐 이런 거예요. 급기야는 이 죄송해요 제보자한테 멍청하다 함심하다 이렇게 비난까지 했던 상황이고요. 결국 보다 못해서 아주버니가 이 남편을 데리고 가면서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야, 너 재수 씨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하면서 막 끌고 나간 거예요. 자, 그래도 이 제보자 사연자는 사기당한 내 잘못이려니 하면서 꾹 참으셨대요.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쵸, 뭐 저는 당장은 좀 혼나더라도, 그러니까 미쳤냐고 이런 얘기는 좀 듣더라도, 그래도 한 번쯤은 그래도 같이 좀, 네, 힘내서 해결하면 된다, 괜찮다, 걱정 마라고 이런 말은 좀 해줄 줄 알았거든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최근 1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말이 대출 이자는 내고 있냐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보자가 사기를 당한 대출금 1,000만 원 외에도 뭐 생활비를 위해서 또 남편의 병원비에 쓰려고 또 두 딸을 위해서 빌린 대출이 2천만 원이 더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 모든 부담을 신용이 좋지 않은 남편을 대신해서 제보자가 혼자 짊어졌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남편은 책임을 통째로 아내한테 떠넘기고 남의 일처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 제보자가 화가 나서 아무 말도 못하니까 남편은 널 보면 가슴이 답답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문을 닫아버리고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결국 제보자가 참지 못하고 며칠 뒤에 남편에게 먼저 이혼하자고 말을 꺼냈지만 남편은 지금까지도 아무 대답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잘 살아보겠다고 노력했지만 사기당한 이 아내, 나몰라라한 남편. 정말 이혼밖에 답이 없는 건지 묻고 계십니다, 양 변호사님. 아, 글쎄요. 이게 지금 아내분 신혼 초에 남편이 사업이 망해서 시정불량이었고 본인이 두 어린 딸들을 키워가면서 여태까지 버티신 거잖아요. 남편분이 정말 많이 야속하네요. 그리고 물론 1,000만 원이란 금액이 클 수 있죠. 크지만 이거 다른데 뭐 도박을 했다거나 다른 엉뚱한 짓을 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생활비 때문에 빌린 빚이기 때문에 사실은 굳이 책임으로 따지면 남편도 같이 감당해야 될 부분인 겁니다. 제가 들으면서 걱정되는 게 이거 이혼을 하시는데 저 남편의 지금 태도로 보면 그럼 빚은 당신이 다 떠안아라 이러고 그냥 이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땐 이 아내분, 이 제보자분에게는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어요. 이 결혼과 관련해서. 오히려 남편분이 굉장히 부당한 대우를 한 거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이혼할 때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남편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정말 하시더라도요. 또 착하신 분 같아서 걱정돼서 나머지 그럼 내가 이 빚은 다 끌어안고 한다라고 혼자 나오시는 그런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예. 어떻게 보면 이 가정이 어려웠던 건 이 결혼 초에 남편이 사업 망하면서 그렇죠. 신용불량자 되면서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게 시작이 됐고 결국은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약간 혼자서 뭘 하다 보니까
사기에 이제 빠진 거거든요. 좀 전에 얘기를 했지만 도박이나 유흥이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돈을 이렇게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기를 당한 게 가족을 좀 먹여 살리려고 했던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고스란히 다진다는 건 좀 가혹하고요. 마찬가지로 일상 가사는 이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둘 다 같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혼자서는 책임지지 말아야 됩니다. 자, 교수님. 네, 저는 이 여성분이 너무 안타깝고 이 남성분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납니다. 뭐 굳이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성분이 본인의 사치품을 산 것도 하고 놀려 그런 것도 아니고 딸 결혼시키고 남편 병원비 되고 생활비 되려고 어쩔 수 없이 대출을 하다가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있는데 30년을 이렇게 사셨거든요. 30년을 아이들 이고지고 신용불량자인 남편을 대신해서 시장 노점에서 아이들을 정말 키우면서 일하면서 사셨거든요. 그런 거를 할 때는 남편이 정말 그 고마움을 알고 같이 어려움을 이겨나간다는 전제가 있을 때 이렇게 부인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데 예.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남편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알잖아요. 남편에 대해서 측은지심 저는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자, 네, 가족분들 의견도 보면요. 알로달로님, 나 몰라라는 게 어이없네요라고 하셨습니다. 코콜팡님도 내외 다 노력해야죠. 누구를 탓하나요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네, 비행기 안으로 번쩍이는 번개빛이 들어오는데요. 뭐야, 이거? 한창 하늘을 날던 비행기가 격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앞좌석을 꼭 잡은 승객들이 기도를 하는가 하면 아이들이 무서워서 비명을 지르기도 하는데요. 난기류를 만났군요. 한창 비행하던 중에 우박을 동반한 난기류를 만난 겁니다. 하하. 보이는 것보다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겨우겨우 공항에 긴급 착륙을 뭐야, 해보니까 이 비행기 코가 뻥 이렇게 뚫리기까지 했던 건데요. 뚫렸어. 네, 우박과 함께 날아든 새가 비행기에 충돌한 거라고 합니다.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은 승무원과 기장 덕분에 다친 사람 한 명 없이 모두가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천만다행입니다. 다음 이어갑니다. 여기는 백화점 안에 있는 의류 매장입니다. 한 남성이 오다 말고 전광판에 뜨는 광고에 정신이 팔립니다. 그러더니 광고 모델이 새겨진 등신대 앞으로 다가서 슬쩍 흔들어 보죠. 뭐예요, 지금? 자, 가게 안쪽을 일끔 보고는 말듯 뭔가 망설인 듯 갔더니 오케이 결심했어 모자를 딱 쓰고 와서 등신을 쓰고 보다가 그야말로 들티를 해버리고 맙니다. 그걸 본 직원들이 우르르 달려 나옵니다. 저 뭘 듣고 간 거야? 자, 여기서 더 놀라운 점은 도둑 맞은 저 등신 대가 바로 K-팝 걸그룹 에스파의 멤버 카리나입니다. 단단히 어긋난 팬심 때문에 도둑질까지 하고 만 건데요. 이런 행동 절대 금물이죠. 노. 카리나 등신대 등신대. 들고 갔구나. 다음 이어갑니다. 자,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 이 차도 와이퍼를 작동시키면서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대각선에 있던 트럭이 어딘가 이상합니다. 차선 왼쪽에 너무 바짝 붙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뭐예요, 저거? 자, 속도를 높여서 트럭을 앞질러 보니까요. 앞질러 갔더니 운전자가 와이퍼를 들고 수동으로 이렇게 쓱싹쓱싹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야. 떨어져 나간 와이퍼로 손수 앞유리를 닦으면서 폭풍 속에 운전까지 하고 있습니다. 좀 사줘라. 아무리 갈 길이 급하더라도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뭡니까 이게? 예, 마지막 이어갑니다. 네, 아이가 축구공을 튕기면서 묘기를 부리는데요. 빗나간 공이 테이블 위에 정통으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아래에서 달콤한 낮잠을 자던 강아지가 화들짝 놀라는데요. 오. 네, 그러거나 말거나 아이는 다시 공을 튕기면서 요란스럽게 놀기 바쁜데요. 단잠을 방해받은 강아지는 결국 본인이 져주기로 했습니다. 몸을 일으키는가 싶더니 테이블이 걸린 채로 이렇게 질질 끌고서 자리를 피하는데요. 저건 왜 끌고 가? 네, 그늘 바깥으로 가면 햇빛이 너무 뜨거우니까 테이블 아래에서 쉬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후에는 아이들의 방해 없이 무사히 휴식을 취했다고 합니다. 짜증 한 번 내지 않은 강아지가 정말 어른스러운 것 같네요. 자, 글로벌 픽 정리하고요.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대형 SUV. This one is for you. Growing Space, the new Atlas. Volkswagen. 이민샷
이 정도는 돼야죠. 항산화, 활력, 22가지 비타민과 미네랄, 9가지 필수 아미노산과 아르기닌까지 한 번에 역대급 만남, 압도적 스펙. 고려은단 메가도스 이뮨샷. 자, 다음 4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혹시라도 방해될까? 모든 순간 조용하게. 타이어, 본질에 대하여. 넥센 타이어. 닌자 블라스트. 컴팩트하면서 조용하고 강력하게. 무선 블렌더. 닌자 블라스트. 예,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내일 이 시간엔 마지막 대선 후보 TV 토론이 열립니다. 어쩔 수 없이 또 결방입니다. 자, 저희는 수요일 7시 50분에 오겠습니다. 아쉬우시면 이어지는 유튜브 라방 사반 후반 함께 해주시고요. 자, 안녕히 계십시오.